안녕하세요, 싸웁니다. 코린투스의 왕 시시포스는 신들을 속이다가 제우스에 의해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되는데요. 그 형벌은 산 밑에 있는 큰 바위를 뾰족한 산 정상으로 올려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뾰족한 산 정상이란 그 바위가 절대 고정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힘겹게 바위를 밀어 올려 겨우 산 정상에다 올려놓으면 곧바로 바위는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시시포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바위를 산 정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즉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혹한 형벌은 얼마든지 더 있지만 시시포스의 형벌이 가장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듀크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며 행동경제학이란 학문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댄 애니얼리입니다. 댄 애니얼리는 부의 감각이란 책과 테드의 명강연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인데요. 그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인간의 동기와 비합리적인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즉, 동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동그라미를 네모 안으로 넣는 단순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를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동그라미를 네모 안으로 넣으라고 부탁했고, 두 번째 집단에는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4달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은 작업을 부탁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단에는 작업점 10센트만 지급하고 앞에 두 집단처럼 똑같이 동그라미를 네모 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자, 이 세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가장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4달러를 먼저 지급받은 두 번째 집단이 가장 열심히 했을 거라 예상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4달러를 먼저 지급받은 집단이 10센트를 받은 집단보다 훨씬 많은 동그라미를 네모 안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지급받지 않은 첫 번째 집단이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네모 안으로 옮겼다는 건데요. 즉, 무보수의 집단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앞에서 이 실험을 참가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이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자신이 이 실험을 도와주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학자들이 다른 두 집단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자 그들의 사회적인 규범은 사라지고 시장적인 규범이 이 일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즉, 돈을 받은 두 집단은 처음에는 내재적인 동기로 이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돈이 지급되면서 외재적인 동기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자꾸 내재적인 동기, 외재적인 동기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뜻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내재적인 동기는 지금 하는 일과 행동,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험생이 공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수험생은 내재적인 동기가 작용한 것이고, 외재적인 동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외재적인 동기가 작용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기를 연구한 결과 외재적인 동기, 즉 돈과 칭찬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은 그 지속시간이 짧았으며 또 보상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동기도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면 특별한 보상이 없이도 그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여전히 강했고 또 그 동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죠. 즉, 그 말은 고시나 자기개발같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에는 내재적인 동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동그라미를 네모로 옮기는 실험처럼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은 첫 번째 집단이 보수를 받은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재적인 동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는 사례인 것이죠. 자,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의미를 두어야 더 열심히 하고 그 무엇보다 내재적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 행동에 의미를 가지는 구체적인 방법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의미 두기의 첫 번째, 현재를 기록해야 합니다. 앞에서 시시포스의 형벌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그 형벌이 영원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가혹하지만 댄 애니얼리는 시시포스의 형벌이 가장 가혹한 이유를 그의 행동에서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댄 애니얼리는 또 다른 실험을 제시하면서 의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요. 그 실험은 레고를 조립하는 두 집단의 차이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참가자들은 로봇 레고를 조립한 후 다른 종류의 로봇을 받았고 그렇게 계속 새로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로봇은 앞에 진열해뒀죠. 두 번째 참가자들은 동일한 종류의 로봇을 계속 받았는데요. 그들이 완성한 로봇은 진열해두지 않았고 완성되는 즉시 보는 앞에서 분해해버렸습니다. 자, 두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더 많은 로봇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집단이죠. 사실 두 집단은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었고 일의 난이도를 본다면 두 번째 집단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종류의 로봇을 반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번 다른 로봇을 만드는 첫 번째 집단보다 더 빨리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집단은 그들이 완성한 작품이 눈앞에서 분해되고 기록되지 않으면서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했고 첫 번째 집단보다 더 빨리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영상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시시포스의 형벌이 떠오를 텐데요. 즉 시시포스가 매번 다른 산을 올라 자신이 올려둔 수많은 바위를 확인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형벌에서 작은 의미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 형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또 얼마나 계획한 것을 수행하는지 그 수행을 기록한다면 지금 행동의 의미는 더해져 그만큼 특별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수행을 기록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에 의미를 더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내재적인 동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의미득이 두 번째, 결과보단 과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동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논문들을 메타 분석해보면 내재적인 동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가 아닌 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잘한 것, 즉 결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결과에 대한 강화가 계속 누적된다면 이후 그 학생은 더 어려운 것을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한다는 칭찬을 계속 받고 싶고 또 자신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에 계속 쉬운 과제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결과가 아니라 노력한 그 과정에 집중하고 또 강화가 지속된다면 그 학생은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에 칭찬받은 아이들은 틀리는 것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두 학생들 중에 나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네, 교육학자들은 단언컨대 후자의 학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것이 두렵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점점 자신의 약점은 사라질 테니까요. 이처럼 결과보다 과정과 자신의 노력에 집중하고 또 강화한다면 내재적인 동기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의미두기 세 번째, 손해 같아 보이는 선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최고의 동기와 최고의 선택을 위해 선의, 즉 사회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앞에 동그라미를 네모 안으로 넣는 실험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첫 번째 집단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의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선의나 사회적 규범은 내재적인 동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내가 준비하는 노력들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내 행동에 의미를 더하는 것이고 그럼 내재적인 동기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행동에 의미를 두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일상에서 내 행동을 기록하는 것과 결과가 아닌 자신의 노력이나 과정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선의는 내재적인 동기를 크게 높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그리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인데요. 특히 돈이나 보상가치, 외부적인 동기로 점철된 내 동기를 내재적인 동기로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약해진 엔진을 강력한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작업과도 같을 겁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두고 무용하고 희망 없는 노동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형벌 중에서도 시시포스의 형벌이 가장 가혹했던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지금 그리고 내 노력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영원히 돌을 올리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아주 가혹하고 힘든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좋지만 이 행동을 통해 내 자신은 좀 더 성장하고 또 타인과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선의를 가진다면 지금의 고된 삶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